심지어 K33 리서치 스스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역시 최근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스트래티지가 오늘날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는 기업들 중 하나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새는 스트래티지처럼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려는 기업들이 하나둘 생겨났고요. 이제는 쏟아지듯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본의 투자회사죠. 메타플래닛, 그리고 미국의 헬스테크 기업인 샘러 사이언티픽, 싱가포르 교육 기업인 지니어스 그룹 등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판이 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K33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한 상장 기업이 7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스톱이라는 기업은 5억 달러를 들여서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 심지어 K33 리서치 스스로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역시 최근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스트래티지의 동무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후발주자 기업의 CEO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플레이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산, 바로 이더리움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컨센시스와 주요 크립토 VC들이 샤프링크라는 회사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더를 샤프링크의 준비 자산으로 삼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약 660만 개의 이더를 보유한 코인베이스를 넘어서겠다라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샤프링크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더리움판 스트래티지를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샤프링크는 미국 스포츠 베팅 그리고 게임 기술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X 계정에는 스스로 이더 중심 트레저리 전략을 도입한 최초의 나스닥 상장사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샤프링크는 오랫동안 나스닥 상장 요건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매출이 26.1%나 감소를 했고 순손실은 1,400만 달러를 넘는 등 나스닥 퇴출 위기에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회에서 회사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기존 사업 정리에 나서는 한편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의 피봇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배경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 2년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솔라나 등 일부 알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더리움 재단이 L2 인프라 확장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이더라는 자산 자체에 대한 내러티브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내부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4년 3월 재단은 리더십을 교체하고 연구개발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탈릭 부텔린 역시 코드베이스 정비와 확장성 개선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 재단이나 비탈릭이 직접 나서서 이더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거나 자산성에 대한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자연스럽게 외부 조직으로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월 출범한 이더리얼라이즈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도 기관 투자자, 특히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는 이더리움 is open for business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컨센시스와 샤프링크가 함께 내세운 이더리움 기반 트레저리 전략은 기술에서 자산으로 다시 금융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센시스도 공식 발표
ICO를 통해서 샤프링크의 4억 2,500만 달러 펀딩 라운드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이 프로그래머블 글로벌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샤프링크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간단히 그쳤는데요. 단지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을 신뢰 기반 인터넷 인프라로 보는 우리 비전에 부합하는 상장사라는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루비는 이번 투자 이후에 샤프링크의 이사회 이장으로 합류했고, 샤프링크는 이더를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과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한 수익 창출 계획도 함께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SEC에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추가로 이더를 매입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샤프링크가 지속적으로 대규모 이더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또 비트코인과 구조가 다른 이더리움이 같은 방식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